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보니까 지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놓고 그야말로 점입, 가경,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 비슷한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정당에 또 보면 법무부에서 또 검찰에서도 고위 관계자 입등 등을 통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어제 오늘 주목을 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조국 딸을 갖다가 이제 위로하는 글이죠. 격려하는 글이죠. 뭐 좌파 언론에서는 동병상련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초록이 동색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다. 즉 인사청문회에서 뭐 어쨌든 후보자의 자식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점점점점 하고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조국 딸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자신의 실력과 그야말로 자신의 노력이 아닌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그야말로 한영 외고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의전원까지 고속 질주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의문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분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마치 문재인 씨의 아들 문준용 씨는 자신의 실력과 그러니까 조국의 딸이 자기 실력으로 또 자기의 온전 노력으로 모든 것을 갖다 그 험난한 고비고비를 넘었다는 듯 그것을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조국 딸에게 문준용 씨가 문재인 씨 아들이 즉 조국 씨 딸에게 하는 말. 자기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는 숨어 다니지 말고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라. 이 대목에서 저는 가가대소했습니다. 자, 가정해 보십시다. 좀 조국 딸이 숨어 다니지 않고 그야말로 기자들 앞에서 단 5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국 딸과 조국 엄마와 조국 부인과 조국 동생과 조국 처남 이 사람들을 갖다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아주 인사청문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반 법안도 아니잖아요. 인사청문회에 있을 수 없는 증인 소환 회방 작전을 놓고 90일 동안 끌면서 또 그건 그것대로 하면서 즉 증인 없는 가운데 조국 혼자 나와서 청문회를 치르겠다는 그런 꼼수 중에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는 조국의 딸에게 숨어 다니지 말고 목소리를 내어라. 저는 조국 딸 조땡땡 씨가 또 보니까 뭐 문재인 씨 아들은 이름은 까지 말자 그래서 저도 이름 압니다만 이름 안 까겠습니다. 조국의 딸에게 숨어 다니지 말고 나와서 목소리를 내어라. 정말 그러다가 조국 딸이 아이고 저 대통령 아드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아 나가도 되나보다 하고 나왔다가는 5분도 못 버틸 뿐더러 그동안 청와대, 민주당 그 다음에 이른바 문빠들이 목숨을 걸고 막으려는 문재인 그 외 가족들 딸, 엄마, 부인, 처남, 동생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문준용 씨가 이 조국 딸에게 죽으라 그러는 건지 살라 그러는지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문준용 씨가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입장이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지난해 지방선거 언저리에 보면은 당시 뭐 해경군 김씨 즉 이재명 현 경기지사 부인 해경군 김씨가 전해철 후보에 대해서 나쁜 글을 달았니 안 달았니 그래서 검찰에 소환하니만 결국 검찰에 소환됐어요. 소환되고 기소되었을 때 그때 검찰에 가면서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준용 씨 아들 것도 문재인 씨 아들 문준용 것도 까자 그랬어요. 같이 하자. 결국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화들짝 놀라서 황태수 TV에서도 그 당시 달아드렸죠. 칼끝을 잡았다고 이재명 지사가. 그 바람에 보면 유야무야 됐던 것이 뭐 당시 이제 해경군 김씨 건인데 잘 보세요. 지금 보면 지금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이미 2006년에 즉 그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씨의 아들 문준용이 고용정보원이라고 노동부 산하의 고용정보원에 특혜로 들어간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되었고 그것이 2007년 시끌벅적지근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 이제 보면 노동부에서 이제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그 절차가 좀 부적절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징계받기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가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에 두 번에 걸쳐서 떠들썩하게 세상을 갖다가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 당시 2006년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 문재인 그리고 당시 고용정보원 원장은 누구냐 하니까 문재인 비서실장이 민정수석 때 그 옆에 있었던 고용비서관은 권재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그것도 보면 15일 공고기간을 갖다 6일로 단축하고 그 다음에 귀걸이하고 심지어는 뭐 졸업증명서가 뭔가를 갖다 나중에 내고 그야말로 의문투성이 2012년 대선 때 제가 그 당시 종편에 나가서 할 때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 바로 재작년이죠. 대선 때도 이 문제 갖고 그야말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아마 문준용 씨는 그때 아버지 어머니 즉 부모님 뒤에 숨어서 언론을 피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녔던 것이 후회스러웠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좀 조국의 딸에게는 넌 당당하게 언론에 나서서 언론하고 맞짱 떠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문준용 씨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이런저런 해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서 그 당신의 2006년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 이 부분이 그냥 유야무야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앞으로 이제 2년 한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칠 입장이 못 되는데 보면은 아니 갑자기 보면은 왜 어제 그제 이 청와대부터 줄줄이 다 나서갖고 좀 조국에 대해서 막 기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아시죠? 검찰이 전광석화같이 27일 날 조국과 관련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29일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29일 드디어는 오거돈 시장실을 압수수색했어요. 검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겨눈 겁니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이 도대체 그림이 어떻게 그려가냐 하고 아주 한 2, 3일 동안 멘붕에 빠져있던 이른바 문재인 쪽에서 드디어 대거 공격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유시민 씨죠. 유시민 씨는 그동안 전 장관이라는 호칭을 굉장히 꺼려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장관 해봐서 아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김어준 프로인가요? 거기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아니 왜 저 서울대학교에서 조국 규탄 대회를 하면서 왜 마스크를 쓰느냐? 아니 그거 조국이 욕한다고 그래서 이 정부하에서 뭐 욕볼 사람이 있느냐? 여보세요 유시민 씨 새 취업바닥 그따위로 놀리면 나중에 당신 천벌 받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조금만 이야기하면 신상털이해서 사람들 달달 볶고 조금만 모함은 갖다가 이리저리 불이익 주고 블랙리스트 사실상 블랙리스트 보이지 않는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주변을 갖다가 침묵으로 일관케 하고 기억 안 나세요? KBS, MBC 당신들이 어떻게 장악했는지? 그래놓고서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요? 여보세요 유시민 씨 조국 씨가 2008년인가 그 당시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게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게 정당하다고. 또 얼마 전에 세상 버리신 그 조양호 회장 규탄한다고 대한항공 그 사람들 이상한 포카 가이스인가 그 마스크 쓰고 나왔을 때 당신들이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더욱 중요한 거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마스크법 만들자 그랬을 때 당신 민주당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은 나중에 하늘이 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또 강기정 정무수석이란 자가 어제는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직접 쓴 건 아닙니다만은 요즘 보니까 아마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눈에 가시 같은 모양이죠.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의인인 양 칭송하던 당신들이 그리고 임명장을 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라 할지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까지 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기밀 누설의 죄가 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에 좋아요 누르고 앉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무수석이라는 자의 행태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검찰도 이제 슬슬 이제 보면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건 보면 검찰이 완전히 진짜 어디 저 동네 강아지 되게 생겼거든요. 검찰 고위 관계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하기에 따라서 만약에 조국 씨가 법무장관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혐의가 나오면 소환 조사할 수 있다. 즉 검찰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는 이렇게 막 보면은 여야가 부닥치고 또 권력 내부에 이쪽 검찰과 청와대가 부닥치고 있는 가운데 절대 정말 나서서 안 될 사람 바로 왜 문준용 씨가 나서는 겁니까? 국민들 부하지릅니까? 아니 당신은 2012년 2017년 대선 때 그 수많은 의혹 때 단 한 번이라도 나와서 얘기했나요? 아버지 그 뒤에 숨어서 그 아버지는 또 당을 앞세워서 그런 식으로 버럭버럭 역정만 내고 화만 내다가 뭐 저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양반이 그러면 자 우리 마누라 건하고 그럼 너희 아들 건하고 서로 같이 한번 귀노 때 올려놓자 꼼짝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자가 이제 나와서 조국의 딸에게는 마치 조국의 딸이 아무 죄가 없는 양 역선 든답시고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다. 또 숨어다니지 말고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라. 저도 제발 원합니다. 조국 씨 딸 조땡땡씨 외자니까 조땡씨 정말 숨어다니지 말고 나와서 입장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뭐 그 정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28살 나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남이 장군 같으면 28살에 병조 판사 끝나고 다 죽었을 때입니다. 목소리 내라. 잘 됐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저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사실상 강권하다시피 좀 숨어다니자는 목소리 내라 하니 조국 씨 딸도 나와서 목소리 내기를 갖다가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들은 뭐 좌파 언론 표현대로 동병상련이라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입니다. 거기다 별로 시원찮은 머리 같고 그런 어드바이스 하지 마십시오. 조국 씨 딸이 언론 앞에 서는 순간 5분도 못 버팁니다.